사회복지사 2급 17과목 이수. 이건 이제 알겠고 무슨 과목을 들어야 하는데 아무리 검색해봐도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은 없어서 계속 알아보고 계시죠?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은 전공 필수, 선택이 뭔지도 모르실 테고 선택 과목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취업 진로가 결정이 될 수도 있는데 쉬운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할 때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부터 들어놓으면 유리하고 쉬운 선택 과목 추천까지 해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방법은 다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27과목, 전문대 졸업자라면 17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전문대 이상 졸업을 했거나 중퇴를 해서 이수한 학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불법 대상자인지 중복 과목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겹치는 과목이나 불법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과목 수를 줄여서 기간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중복 과목을 확인하셔야 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빠른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상담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수업을 수강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할 때 필요한 과목이 총 17과목으로 필수 과목 10개, 선택 과목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필수 과목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의 과목들은 필수로 들으셔야 하는 과목들입니다. 여기서 한 과목이라도 빠뜨리시면 자격증을 받으실 수 없어요. 맨 아래에 있는 현장 실습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전부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으로 이수가 가능하시고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선택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은 정해진 과목이니까 무조건 듣기만 하면 되는데 선택 과목은 보이는 화면처럼 너무 많은 과목들이 있어서 무진장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선택 과목은 총 25과목이 있는데 이 중 7과목만 골라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이 대체적으로 인기가 있고 쉬울까요? 왼쪽에 나열되어 있는 과목들 보이시죠? 이 과목들이 대체적으로 쉽고 인기 있는 과목들이에요. 선택 과목은 저렇게 많은 과목 중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맞춰 수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내가 취업할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과목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쉬운 과목을 위주로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과목은 장애인 복지론입니다. 장애인 복지론은 어쩌면 취업할 때 필요한 과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제 학생 중에 장애인 복지관에 취업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처음 서류 제출을 할 때 장애인 복지론 과목을 수강했는지 물어보더래요. 수강 안 했으면 장애인 복지론 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를 제가 한두 번 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론은 장애인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과목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과목은 노인복지론, 정신건강론이에요. 노인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강력 추천하는 과목들이에요. 노인복지론은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치매의 개념부터 예방 방법을 알 수 있고 노인복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상담 스킬을 배울 수 있죠. 정신건강론에도 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인간의 정신건강에 전체적으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노인분과 상담을 할 때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는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입니다. 아동, 청소년복지기관은 분야의 특성상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돌보는 직무를 담당해야 해요.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자산이기 때문에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강의 내용들도 살펴보면 취약계층에 놓여있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장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 아이들 성장에 미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취업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관련 선택 과목들을 잘 골라서 수강해야 취업했을 때에도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이 과목들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과목들입니다. 교정복지론 같은 과목은 교정직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특채로 지원하시려고 보통 수강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보편적인 취업 분야도 아니라서 추천하지 않아요. 사실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추천 과목은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를 취득한 분들도 취업이 가능한 보편적인 분야들에 관련된 과목들이 많지만 이런 과목들은 취업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단 사회복지 전공의 학문 지식을 얻어낼 수 있는 과목들이다 보니 내용이 재미없고 시험이나 과제도 되게 어려워요. 간혹 학교나 병원의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학생분들이 계세요. 그런 학생분들은 정신건강 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이 과목들을 수강해보세요. 대신 학교, 병원에 취업하려면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이나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까지 취득이 필요한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있어야 하고 1년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과목은 여러분 목표에 따라 추천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건강가정사라는 자격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랑 같이 받으시려면 필요한 과목을 알려드릴 건데요. 궁금하시죠? 요즘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으론 취업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적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가정사는 자격증 발급은 안 되지만 국가 자격으로 민간 자격증 10개를 취득하시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건강가정사 는 실습 없이 12과목만 이수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12과목 중 10과목이 사회복지사 과목이랑 겹치게 수업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자, 여러분 그럼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할까요? 보이는 화면의 과목들은 건강가정사 자격 이수 과목 리스트인데요. 건강가정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랑 중복되는 과목이 정말 많아요. 이 중에서 핵심 과목 영역을 아주 중요하게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기초이론, 상담 교육 등 실제 영역은 사회복지사 수업 수강하면 무조건 겹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핵심 과목 영역만 잘 채워주시면 되는데 비영리 기관 운영 관리는 사회복지 행정론이라는 과목으로 인정되고 다른 선택 과목 중 가족 상담 및 가족 치료, 가족 복지론과 같은 과목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 선택 과목으로 수강하실 수 있는 과목이라서 알맞게 선택해서 수강하면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 과목을 최대한 중복해서 수강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아낄 수 있죠. 그래서 핵심 과목에서 건강가정론, 가족생활교육만 수강하시면 건강가정사 자격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저 과목들을 수강하지 않으면 3과목, 4과목을 들어야 건강가정사 취득이 가능하니까 이 점 꼭 유의해주세요. 건강가정사가 어떤 자격증인지 잘 모르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나에게 맞는 선택 과목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과목 구성을 어떻게 짜야 할지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효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진짜 쉽게 과목을 이수하는 방법은 개인 담당자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왜냐면 과목을 이수한다는 것은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시험, 과제, 토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이런 정해진 시기에만 할 수 있는 행정 절차, 연간 이수 제한 같은 주의사항도 다 지켜서 마무리했을 때 내가 진짜 이수한 내 과목이 되는 거거든요. 학점은행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면 혼자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처음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꼭 상담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나에게 맞는 설계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댓글로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가시TV 권규리 담당자였습니다. 안녕!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글씨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